Nice Game TV.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유일의 의식의 흐름 비법 묵은본 토크쇼 염청교 트리오 47화 47화. 이야, 오래됐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났죠. 네. 선거... 자기소개 진짜 저 자기소개 해야지. 먼저 하시죠. 유황 CEO 폴스 정진호입니다. 점점 짧아지. 브론즈 캐릭터 세지평을 위한 짱새 장사입니다. 국내 최초 좌파 캐릭터 빨군강진 남군강진입니다. 네. 지방선거 끝이 났죠. 네. 이번에 역시나 선거 결과는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들 분석하는 게 네. 여에도 경고, 야에도 경고를 내린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일반 이 민중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 왜냐하면 한쪽이 압승을 하면, 왜냐하면 현재 여야 둘 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사실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한쪽이 확실히 이겨버리면 보아라 국민의 뜻이 우리다 요렇게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차단됐어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이긴 거죠, 이건. 그렇죠. 예. 왜냐면은 세월호 원래는 참사가 이런 큰 이슈가 있는 다음에 선거인데도 이거밖에 못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참사가 없어도요. 원래 여당이 불리합니다. 지방선거는 대부분 그렇죠. 여당이 원래 불리한 게 맞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다는 거는 좀 특히나 박빙 지역을 좀 내준 그림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박빙을 다 졌고 거의 다 졌다고 해야죠. 박빙을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박빙으로 예상했었던 게 경기, 인천, 부산이었단 말이야. 경기, 그 인천, 세 군데를 부산. 다 잃었잖아요. 뭐 강원도도 박빙이고요. 강원도는 원래부터 여러분이 박빙 충북도 처럼 보였던 박빙이고요. 것뿐이지. 아니요,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 느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개표가 재밌게 열려서 박빙처럼 보인 거지. 아니요,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충북이나 강원도. 근데 처음에 예상은 어쨌든 최문순의 우세 이렇게 나왔어. 우세인데 그게 결국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의미가 경기, 부산, 인천급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만 그렇지. 예.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충북, 강원이 원래 그러니까 현직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그 당 지지율이 높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하고 다 충북. 강원도는 원래 새누리 강원. 강세 지역이거든요. 에이, 원래라고 하긴 원래 새누리 강세는 강세 맞지. 지역이에요. 강원도는 진짜 누구야? 최연희가 해먹는 지역이니까 그 사람은 뭐 무소속이긴 한데. 아니 그 사람이 그 뭐야? 진짜 성추행 성추행. 요거 하고 뭐 술집 주인인 줄 알았다. 뭐. 네, 그렇죠. 술집 주인이면 술집 주인은 만져도 되냐?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또 뽑아줘. 그렇죠. 그럼 그 전에 김진선 지사가 삼선을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계진이 거기서도 국회의원 원주에서 국회의원 했고, 그리고 엄경이 원래 무조건 되는 판이었는데 펜션에서 이상한 짓 하다 결국에 최문순한테 넘어간 그림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이번 결과를 보면서 결국엔 양쪽 다 만족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족이. 아니 양쪽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야 이거는. 그러니까 새누리 입장에서는 세월호라는 새누리는 만족할 수 있겠다. 세월호라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경기를 지켜냈다라는 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대 9라는 안정적인 스코어를 이끌어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줄 것만 주고 인천을 이겼고. 그렇죠. 인천은 왜냐하면 또 인천 박근혜 탈환했고. 정부에서 가장 힘을 쏟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판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산이 넘어갔으면 그림은 이상하게 갈 뻔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 예. 서병수도 박근혜가 이번에 엄청 힘쓴 지역이잖아요. 서병수, 유정복 대표적인 친박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건 그냥 주고 땡길 건 땡긴 그 그림이 됐죠. 확실히 되게 전략적으로 해갖고 새누리도 얻을 게 많았고 새정치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이 20%대의 정당이거든요. 새누리 40%. 2배 더블 스코어 나는 점에서 세월호를 잘 이용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 후보 경쟁력만으로 이뤄진 거거든요. 이거 안희정, 그리고 박원순, 새정치 입장에서는 또 좀 재밌는 게요. 이시중이 대박이야. 또. 찰스 형이 관뚜껑에 못을 박느냐 아니냐 여기서 한번 기회는 받았죠. 안철수 예. 입장에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광주가 안 됐으면은 용접했죠.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광주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어쨌든 힘을 그렇죠. 광주 시민들은 안철수한테 한 번 더 힘을 실어 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그렇죠. 안철수가 밀었던 후배들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윤장현 전략공천 이거 강호태만 졌으면은 완전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찰스 형이 살아났다기보다 목숨 하나 연장 느낌이에요. 아직도 벼랑 끝이에요. 그러니까 새정치 입장에서는 당 자체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네. 후보 자체의 경쟁력인 거지. 네, 맞아요. 당에 대한 그게 없어. 아직 이 상태로 하면 총선이 위험해요. 이 당에서 입장에서. 당장 눈앞에 있던 재보궐조차도 730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해당 지역 분들은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좀 재밌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서울시에서 정몽준 후보가 정당 지지율보다 못한 표를 얻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엄청나죠. 서초에선 송파에서 졌나? 송파죠. 송파에서 졌고 그리고 강남 서초에서도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기지 못했다는. 네, 얼마 차이 안 났어. 네. 얼마 차이가 안 났다. 하다못해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에서도 졌다. 동작에서 졌고, 네. 동작에서 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몽준은 더 이상 이제 대권 후보로서의 대권 수준이 아니라 생명력은 이제 끝. 거의 정치 거무 정치인 해가지고 막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이제 힘들어졌죠. 정치 인생 자체가 저는 거의 사실 이대로 가면은 사실 나경원보다 더 안 좋게 지금 나경원보다 더 간 거고 이거는 더 안 좋게 진 그림이라서 정몽준 국회의원 할 지역구도 이제는 마땅치 않아요. 근데 울산 가야지 뭐. 울산에는 이미 자기 보좌관 심어놓고 와가지고 그 사람 다시 뺏어야 돼요. 그 자리를 뺏으면 되지 뭐. 뺏겠죠 그러면. 아니면 저 구청장도 내리겠죠. 이제 정몽준이 할 수 있는 거는 8선하고 국회의장. 그 정도죠. 이게 이제 정치 쪽으로는 거의 끝이 아닌가. 네. 좀 그거 하면은 뭐 이제 은퇴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예. 사실은 국회의원만 죽자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8선하고 대선, 국회의장 하면은 정치인들이 가는 마지막 테크가 국회의장이거든. 아니면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대권에 실패했거나 대권을 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국회의장을 많이 꿈꾸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국회의장. 그렇죠. 한나라당 같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박희태였나? 박희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 국회의장 하고 건물죠. 그렇게 딱 끝나는. 사실 홍준표도 사실은 그 태클을 밟았어야지 맞는 건데 김두관이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도지사 해먹고 있는 거죠. 네. 홍준표, 안상수 다 원래 그 태클을 타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 광진이 형이 조희연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난 절대 안 된다. 조희연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도 다 조희연은 안 된다고 봤는데 조희연은 조희연이 힘들다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조희연 이게 뭐냐면 보수는 분열을 했고 진보는 단일화를 했고 근데 많은 그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감들을 많이 밀었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경상도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진보 교육감들이 다 됐죠.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지금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워낙에 개 쓰레기 노답이다.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거의 다 됐고 보수들한테 밀어줘 봤단 말이야. 맞아요. 밀어줘 봤는데 이게 짜증나니까는 교육감은 번호가 없으니까 바꿔줬어. 바꿔줬는데 번호가 있는 데는 안 바꿔준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는 싫지만 그렇다고 새정치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애들은 확실히 갈 곳이 있는 선거가 돼버린 그림이거든요.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네. 뭐. 그러니까 그 심리, 그 표결 집단이 엄청나다는 게 약간 단적으로 나온 결과라고 봐야죠. 새누리는 싫어. 그래서 편 안 줄까. 하지만 그렇다고 새정치가 좋진 않아. 딱
딱 요 그룹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그룹이 결국 선거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감 선거에서 단적으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광역 단체장이랑 광역 교육감이랑요 사실은 그 표결 집단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표가 갈릴 이유가 없거든요. 좀. 뭐 후보가 많이 나오면 갈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체장은 열로 찍고 여기는 열로 찍고 잘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사람이 통일이 되게 마련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좀 긴장을 해야죠 새정치가. 계속 새정치가 웃긴데 야당이 자꾸 심판을 받아. 야당이 심판을 받아. 계속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이번에 새정치 민주협 안 했으면은 그렇죠. 이거 무조건 새누리가 이거는 사실 다 먹는 싸움이긴 했어요. 그 어디냐 뭐 충북 뭐 서병수, 강원 뭐 이런 데 있잖아. 예. 이말 다 먹고 그냥 민주당은 뭐 날아가는 거고. 안주나 몇 개 먹고. 대구도 북애미가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붙어올 만해 됐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번에 바로 대진까지는 근데 안 왜냐면은 이번에 대구시장이 대구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권영진인데요. 사실 이거 새누리에서 버린 카드예요. 예전에 한번. 그렇죠. 버린 카드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꽂아도 대구에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서명수만큼 막 그렇게 민 건 아니란 말이야. 당선까지 되진 않았을지 않았을까. 대구는 한 번 더 정도는 모를까. 근데 좀 부산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석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표 차이 많이 안 났잖아. 저 100% 그러니까 개표율 100% 될 때까지 봤어요. 혹시나 왜냐면 우리의 제가 늘 미는 우리 오세훈과 한명숙이 개표 막판에 막판 뒤지게 있었으니까 뒤집기 있으니까. 끝까지 저는 진짜 끝까지 그 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약간은 결국에 마지막에 많이 따라잡는데 한 0.8 났잖아요 거기. 예. 거기가 이제 진짜 박빙이었죠. 저 끝까지 봤어요 진짜. 근데 보면은 이 표 차이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어. 예. 거기 웬만하면 통합진보당 후보표겠죠. 그게. 통합주보다 그러면 막판에 다 사퇴한 거야? 그러니까 몇개 빼고 얘들이 모두 양아친 게,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세스는 알겠어요. 출마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플러스 돈도 챙기고, 그리고 괜히 완주해서 새누리한테 표를, 그러니까 어부지리는 안 시키고 표를 몰아주고 싶었다. 요 의미를 알면은 투표용지 인쇄 전에 사퇴를 해야지 일찌감치.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벽보만 쫙 붙인 상태로 몸을 빼줘야지. 그거를 아유. 얘네들이 진짜 이제 한국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인 게 얘네들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제3세력 네. 정의당이니 뭐 이런 데들까지 싸그리 도매금으로 다 묶여가지고 그렇죠. 다 쓰레기 취급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뭐냐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렇죠. 정당 투표율 이런 것도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도 일석도 확보 못했죠. 정의당. 현역 구의원이 간하게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안 됐어요. 8년 연속 의정할 때 1위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동영 의원이라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때문에 정의당 뭐 녹색당 뭐 이런데 제3세력에 뭔가 의미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세력들한테도 아예 표가 안 갔어. 네. 거기다 얘네들은 쭉 해가지고 돈 타고 쫙 사퇴를 해버리니까 네. 선거 용지는 찍혀있지. 무효표 엄청 나오지. 네. 그 무효표보다 표차 적게 당선자가 갈리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논리는 뭐냐면요. 제가 옛날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자기들 지지표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그들한테는 유리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인천 뭐 자기들 표차가 사실상 무효표로 보이는 상태에서 그 표차 이하로 승부가 갈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손 안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번에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왜냐면은 어쨌든 무효표든 뭐든 자신의 표가 이만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갖고 누구 우리랑 연합하면 이기고 아니면 저 그치. 결국 우리가 키야 요거를 계속 쥐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뭐 1%를 받든 2%를 받든 그 표를 무시한 수치로 이겨야지.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손을 잡았다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잡으면 떨겨지는 표도 있어요. 또 왜냐면 표도 얘들이 있고. 밥 먹고 정치만 하는 전업 정치인인데 그거 계산 안 되겠.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진보당에서 손잡는 거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잘했어요 그래도. 안 잡고 가는 건 맞는데 얘네들 때문에 하여튼 여러 물을 먹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새끼들인 거야. 그렇죠. 얘네들이 결국 일찍 빠져줘야지 진짜. 난 얘네들이 그래도 정의당까지도
다 말아먹은 거야. 그 이후에 이제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정의당. 데들까지 다 말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확실히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박용진이 롤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 예전에 진보신당 대변인 했었나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갔던 게 뭐냐,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어디 공천을 얻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가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속에서 그 속에서 당 세력을 키워야 된다. 라는 게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봐요. 그치. 이제는 뭐 우리의 정의당이고 노동당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우선은 힘을 좀 이 안에서 좀 빌부터 키우자. 색깔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는. 그렇지. 다른 사람들 있고 좀 많이 짬뽕돼 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로 뭐 진보 보수 이렇게 하는데 진보라고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는 아니야. 김준표가 있고 최재천이 같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안철수도 있고. 그냥 새정치는 그냥 반새누리 딱 그 이상이 이상도 이하도 정체성이 그게 다예요 현재로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 새누리에서 안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엄청 많고 새정치가. 뭐 새누리에서 죽었다 깨도 공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다가 죽어도 새누리랑 정치는 못 하겠는 사람들. 그냥 다 싸잡은 정당이에요. 당 대표가 임기가 언제까지야? 이번 새정치연합을 다시 했으니까는 그렇게 됐겠네. 지금은 그냥 이제 당이니까요. 지금은 그냥 뭐라 뽑은 게 아니라 선출이 아니고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했으니까.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면 그때 뽑겠죠. 아마. 근데 여튼 만일에 이번에 전 참패를 했으면 아예 새정치 연합 자체가 깨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역시나 안철수 노답 요렇게 전국에 확 흘러갈 수도 있었고 뭐 특히 광주가 날아갔다던가 하면 근데 또 그 그림이 아니라서 새정치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사실 내심 이번에 만일에 광주 날아가고 뭐 이것저것 하면 새정치 민주연합이 또 깨지면서 민주당과 그 안철수계로 또 분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쉽게 분리될 정도는 이번에 만약에 졌어도 분리는 안 됐을 거예요. 분리돼서 답이 없으니까. 그것도 분리한다고 무슨 답이 있으면 분리하는데 합쳐가지고 안 되는데 분리한다 뭐 되겠어? 어떻게든 그러니까. 안고 가겠지. 아니 40% 대 20%가 붙어서 9대8이라는 스코어를 이끌어냈으면은 이거는 분리됐으면 분리했으면 다 단다는 거지. 어부질이 되죠. 새누리 입장에서. 여기서 언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박원순, 안희정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엄청. 근데 이시종도 대단한 게 한 번도 선거의 달인. 7전 7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7전 7승. 이시종. 충북 정우택한테도 이겼어요. 충북권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사람. 이인재 또 제가 알기로 대선 한 번 빼고 다 대선 한 번 경선에서 좀 진 적이 있어. 석패죠 석패. 이인재가 이인재 대통령 못 된 거 빼고 뭐 정치에 실패한 게 뭐가 있어? 지가 하고자 한 건 다 했지 뭐. 이인재 총리는 설도 뭐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긴 했었죠. 시켜주면 엄청 열심히 하죠. 진짜 열심히 할 이인재가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폭발을 시키는데 청와대를 폭발시킬지 나라를 폭발시킬지 잘 모르겠어. 총리가 되면 이인재가 총리가 되면은 뭐든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망할 것 같아요. 잘하면 이제 뭐든 열심히 하잖아. 이인재가. 잘하면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를 날릴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이인재가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초알바지용으로만 하진 않을 거예요. 이인재 자체가. 그러다가 지가 뭔가 하겠죠. 이 사람은 이인재는 무조건 대통령 꿈을 아직까지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인재 막말로 젊어서 해천령 연배까지는 계속 대선 놀이겠죠. 근데 이인재가 예전 이해찬이 했던 국무총리 느낌으로 이제 하려다가 박근혜한테 이제 이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리는 거죠. 하기는 이인재가 약간 처음에 뜬 게 박정희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떴단 말이야. 닮았다는 이유 하나.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인재 국무총리. 뭔가 그림이 묘하다. 흑백 화면으로 해놓으면은 뭔가 그림이 묘해. 근데 말투도 막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투도 비슷하게 하고. 노무현 닮은 사람은 개그맨이 나오고 있었는데. 김상태였나? 이런 거지? 하여튼 맞습니다. 맞고요. 그걸로 박정희 닮으면 대권 노리는구나. 진짜 멋있다. 박정희 닮은 사람은 저기 탤런트 중에 있잖아. 제5공하고 4공을 찍은 사람이. 근대사 드라마 할 때마다 박정희 역으로 나오던 아저씨 있었죠. 아무튼 이번 선거는 역시 그래도 가장 핫한 지역이었던 서울이 생각보다 많은 득표 차이로 많은 표 차이로 박원순이 압승을 했다. 그렇죠.
정치적 의미도 사실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반이잖아요. 서울이 절반. 서울이 반이에요. 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부산이 왜냐면 오거돈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부산은 뭐 항상 똑같은 결과였어요. 근데 서병수는 진짜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때 이게 가장 많이 먹힌 데가 부산 아닌가. 그렇죠. 서병수. 그거 아니었으면 졌다고 저는 판단을. 그 마케팅을 했어야 됐어요 이 사람은. 이거 안 됐으면 그 진짜 제가 오거돈 진짜 빡칠 수 있는 게 서병수한테 진 게 아니에요. 박근혜한테 진 박근혜 진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박근혜가 출마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박빙은 네. 다 후보가 이긴 게 아니라 박근혜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빙에서 박근혜랑 이긴 싸운 거예요. 지금 아, 오거돈도 그러니까 그렇고 김진표도 그렇고. 아니, 김진표야 조금 남경필이 워낙 양병필은 괜찮아도 양병필은 인천하고 부산은 네네. 박근혜한테 표를 준 거지 네. 유종복하고 차병수한테 줬다고 하기에는 얘네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많이 떨어지죠. 유종복이야 사실 세월호 참사했을 때 안행부 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서병수는 그냥 부산의 국회의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대선한 거예요 지금. 오거돈은 이겼으면 어떻게 해석하기로는 대권 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거돈 왜냐면, 이겼으면 예, 대권 주자가 되지. 바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박근혜한테 이긴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쪽이 아닌 쪽이 만약에 당선이 되는 것, 네. 김두관이 그래서 대권 후보라고 평가받다가 그렇죠. 진짜로. 그거에 지가 나가리 된 거고. 쭉 낚여가지고 기모아야 되는데. 고성국이한테 낚여가지고. 한 번 더 했어야 한 번 더 경남도에서 했어야 되는데 한 두 번 더 하든지 3선 다 해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어쨌든 경상도 쪽에서 1번을 아닌 걸 달고 무소속이든 2번 달고 하면은 완벽한 대권 후보가 되는 거고 끝나버리죠. 또 전라도 쪽에서 1번 달고 되면 그것도 완벽한 대권 후보가 돼. 그렇죠. 그 사람은 바로 되는 거죠. 그 사람 대권 후보 정도가 그냥 거의 확정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구의 김부겸이나 뭐 오거돈이나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새누리당인데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있나? 전라도 쪽에? 이정현이 원래는 광주에 계속 헤딩을 했었죠. 청와대 홍보실장. 홍보수석 이제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광주 서구 쪽인가 계속 헤딩했어요. 그 사람도 김부겸만큼의 뭐 그런 이슈가 됐었어요. 지난 총선 때. 표도 어느 정도 얻고. 표도 한 30%대 가까이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계속 도전했으면 그 사람도 거기에서 이제 뭔가 좀 여론이 되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좀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새누리는 당의 어떤 존재 자체가 그런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실 이정현도 얘들? 이번에 홍보수석 하면서 완전 친박